김영수는 사우디아라비아 공항 입국 심사대 앞에 서서 긴장된 손길로 여권을 꺼냈습니다. 85살의 나이가 무색하게 곧은 허리와 단단한 눈빛을 유지했지만 내면은 불안함으로 가득했죠. 반세기 전 청년 시절 한국 육군 특수부대 소속으로 강인함을 키워온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한없이 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언어에 둘러싸인 채 자신의 목적지까지 가는 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김영수는 가슴에 품고 있던 태민의 사진을 살며시 어루만졌습니다. 유일한 혈육인 손자 태민은 그에게 특별한 존재였죠.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해외 근무로 할아버지와 함께 지내며 남다른 유대감을 형성했던 태민. 그 아이가 이제 사우디의 대형 금융기관에서 임원으로 일하며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태민이를 만날 수 있다면 그 어떤 고생도 감수하리라. 김영수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손가방을 열어 태민을 위해 준비한 선물을 확인했습니다. 태민이 어릴 적 가장 좋아했던 고향. 전통 비단으로 만든 넥타이와 할아버지가 직접 써내려간 가족의 역사가 담긴 수첩. 그 안에는 태민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까지 이어지는 가족의 이야기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이걸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김영수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입국심사대 직원은 태평하게 자신의 모니터를 보다가 김영수의 여권을 받아들었어요. 그는 여권을 힐끗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갑자기 냉담해졌어요. 목적이 뭐예요? 직원이 빠른 영어로 물었습니다. 김영수는 당황했어요.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그에게 빠른 질문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미안합니다. 천천히 말해주세요. 직원은 짜증스럽게 한숨을 내쉬며 더 큰 목소리로 반복했어요. 방문 목적이 뭐냐고요? 김영수는 주머니에서 태민이 보내준 초청장을 꺼내려 했지만 그의 떨리는 손에서 서류가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그가 허리를 굽혀 서류를 주우려 할 때 손가방에서 태민의 사진과 준비한 선물도 함께 바닥에 떨어졌어요. 비단 넥타이가 모래먼지에 닿자 김영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자, 제 손자 만나러 왔습니다.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태민이 특별한 아이입니다. 직원은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을 보며 비웃듯 고개를 젓더니 동료를 향해 아랍어로 뭔가를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낄낄거리며 웃는 모습에 김영수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들이 자신을 비웃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김영수는 서둘러 바닥에서 물건들을 주워 태민이 보내준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것 보세요. 제 손자가 사우디 금융회사 임원입니다. 그가 초대했어요. 직원은 서류를 대충 훑어보고는 무시했습니다. 이런 걸로는 안 돼요. 공식 초청장이 필요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노인을 향한 경멸이 묻어났어요. 김영수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태민의 사진을 들어보이며 간청했어요. 이 아이는 제 유일한 손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키웠어요. 꼭 만나야 합니다. 직원은 김영수의 말을 들은 척도 않았습니다. 그는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 손짓하며 다음 사람, 이라고 외쳤어요. 잠시만요, 제발. 김영수가 간절히 부탁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비단 넥타이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어요. 태민이 유학 떠날 때 할아버지 꼭 다시 만나요라고 약속했던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다른 직원이 다가와 김영수의 팔을 잡았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입국이 거부되었습니다. 그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김영수는 당황했어요. 왜요? 무슨 이유로?
제 손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스템상 문제가 있습니다. 직원은 명백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김영수는 진실을 읽을 수 있었어요. 단지 나이든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영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를 귀찮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손자에게 전화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가 다 설명해 줄 겁니다. 김영수가 간청했어요. 그의 손에는 태민을 위한 가족 역사 수첩이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몇 년에 걸쳐 정성껏 기록한 그 수첩은 태민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의 마음 그 자체였어요. 직원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다음 비행기로 귀국하셔야 합니다. 김영수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렇게 끝날 순 없었습니다. 태민과의 만남을 위해 몇 개월 동안 준비했던 여행이었습니다. 수많은 기대와 정성이 담긴 여정이 이렇게 막을 내리다니. 그는 특수부대 시절의 단호함을 끌어올렸죠. 잠시만요. 전화 한 통만 허락해 주십시오. 직원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5분만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는 출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김영수는 전화기를 받아들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자에게 전화해야 할까? 그런데 그때 그의 지갑에서 한 장의 오래된 사진이 미끄러져 나왔어요. 그것은 김영수가 늘 소중히 간직해온 보물이었습니다. 50년 전 그가 사우디 건설 현장에서 화재로부터 구한 젊은 파야드 왕자가 그에게 직접 전해준 사진이었죠. 사진 뒷면에는 아랍어와 영어로 무언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은인 김영수에게 언제 어디서든 도움이 필요하면 이 번호로 연락하십시오. 그리고 그 아래에는 개인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김영수는 그 사진을 50년 동안 지갑에 간직해 왔습니다. 파야드 왕자는 그에게 이것은 왕실의 약속입니다. 평생 유효합니다라고 말했었죠.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그 번호로 연락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자존심이었어요. 그는 누군가에게 의지하거나 특혜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손자를 만나기 위해서라면. 김영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것이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그 번호가 여전히 유효할지, 파야드 왕자가 그를 기억할지는 미지수였지만 시도해볼 가치가 있었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 뒷면의 번호를 눌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가운데 김영수는 전화가 연결되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태민을 만나고야 말겠다는 굳은 의지였죠. 그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그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될 것이었으니까요.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수의 운명은 이제 50년 전의 인연에 달려 있었어요. 전화벨이 울리는 동안 김영수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50년이란 세월이 흐른 지금 이 번호가 아직 유효할지, 파야드가 그를 기억할지 모든 것이 불확실했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이것이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30초가 지나고 전화 너머로 깊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알라 알살람. 중후한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김영수는 오랜 기억 속에서 단어들을 끄집어냈어요. 파야드. 왕자님, 저는 김영수입니다. 50년 전 건설 현장에서.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영수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혹시 상대방이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걱정했어요. 하지만 곧 파야드의 목소리가 갑자기 활기를 띠며 들려왔습니다. 영수? 김영수 대원? 알라께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다시 듣다니. 파야드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놀라움과 기쁨이 가득했어요. 50년이 지났지만 당신의 목소리는 여전히 기억합니다. 당신이 내게 준 사진을 아직도 집무실에 걸어두고 있습니다. 김영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왕자님의 사진을 항상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우디에 왔는데 입국을 거부당했어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파야드의 목소리가 즉시 진지해졌죠. 어디 계십니까? 공항입니까? 네, 리야드 국제공항 입국심사대입니다. 김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움직이지 마십시오. 내가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파야드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당신이 당한 부당한 대우는 즉시 바로잡힐 것입니다. 내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김영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입국심사대 앞에 서 있었어요. 직원들은 그를 출국 대기실로 데려가려 했지만 김영수는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중요한 전화를 했으니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직원들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그들에게 이 나이 든 아시아인은 그저 귀찮은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10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는 강제 출국입니다. 그들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김영수는 시계를 보며 초조해했어요. 파야드의 말이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단순한 위로에 불과했을까? 6분, 7분. 그때 공항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검은색 고급 차량 여러 대가 공항 앞에 급하게 정차했고 수십 명의 경호원과 관리들이 빠르게 건물 안으로 들어왔어요. 경호원들은 마치 군대처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며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공항의 일반 보안 요원들은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무전을 통해 급히 상황을 보고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 사이로 한 노인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파야드였습니다. 80 초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걸음은 힘이 넘쳤고 위엄이 느껴졌어요. 그는 전통 아랍 의상을 갖춰 입고 있었으며 그의 존재만으로도 주변 공기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공항 직원들과 보안 요원들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은 전례가 없었어요. 사우디의 최고 권력자 중 한 명이 갑자기 공항에 나타나다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저기가 파야드 왕자님이십니다. 한 직원이 놀라 소리쳤어요. 다른 직원들도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경호원들이 직원들에게 길을 비키라고 지시하자 그들은 허둥지둥 자리를 피했습니다. 공항 총책임자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급히 달려와 파야드 앞에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왕자님, 이런 갑작스러운 방문을. 무슨 일이십니까? 파야드는 그를 차갑게 바라보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입국 심사대를 향해 빠르게 걸어갔어요. 그의 주변에는 경호원들이 엄중하게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파야드는 정말로 왔던 것입니다. 김영수. 파야드가 그를 발견하고 외쳤습니다. 그는 곧장 김영수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어요. 내 오랜 친구, 마침내 당신을 다시 만나게 되다니. 공항 직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특히 김영수를 무시했던 직원들은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어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귓속말을 나누었습니다. 왕자님이 저 노인을 찾아오셨다고? 대체 저 사람이 누구길래? 큰일 났다. 우리 모두 해고될 거야. 파야드는 그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가득했어요. 누가 이분에게 입국을 거부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마치 얼음처럼 공기를 얼어붙게 하는 듯 했어요. 입국 심사대 책임자로 보이는 남성이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어요. 왕자님 저희는 시스템 상의 지시를. 파야드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중단시켰어요. 당신의 말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이분은 김영수 선생님이십니다. 50년 전 그는 목숨을 걸고 나를 구해주셨죠. 그런데 당신들은 그분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책임자는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는 입을 열려다 닫기를 반복했지만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다른 직원들도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파야드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직원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이 공항에서 일어난 오늘의 사건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입니다. 우리는 방문객, 특히 노인들을 최대한 존중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이 존경받아 마땅한 노신사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공항 총책임자가 다시 한번 앞으로 나섰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왕자님, 저희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깊이 사과드립니다. 즉시 모든 상황을 바로잡겠습니다. 파야드는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어요. 사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사건에 책임이 있는 모든 직원들을 즉시 파악하십시오. 적절한 조처가 필요합니다. 총책임자는 급히 주변 직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직원들은 서둘러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다른 여행객들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일부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도 했지만 경호원들이 즉시 제지했습니다. 공항 전체가 순식간에 긴장감에 휩싸였어요.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다른 여행객들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구경하기 시작했죠. 영수, 당신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정확히 말해 주십시오. 파야드가 김영수에게 물었어요. 김영수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제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무시했어요. 그들은 저를 비웃었고 이유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출국시키려 했습니다. 파야드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는 책임자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 사건에 관련된 모든 직원들은 즉시 해고됩니다. 그들은 우리나라의 가치와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책임자는 공포에 질려 고개를 숙였어요. 김영수를 무시했던 직원들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한 여성 직원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다른 직원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왕자님, 제발. 총책임자가 간청했어요. 이들 대부분은 가족이 있습니다. 생계가. 파야드는 그의 말을 자르며 손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김영수 선생님의 가족을 생각했습니까? 그분이 얼마나 먼 길을 오셨는지, 얼마나 간절히 손자를 만나고 싶어 하셨는지 생각했습니까? 총책임자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때 김영수가 파야드의 팔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파야드 왕자님,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은 단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려 했을 뿐입니다. 김영수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어요. 파야드는 놀란 표정으로 김영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놀랐어요. 방금 전까지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사람이 가해자들을 용서해달라고 요청하다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당신을 부당하게 대우했습니다. 그런 행동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파야드가 강조했어요. 김영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모두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이죠. 그들에게 교훈은 필요하지만 그들의 가족과 생계를 위협할 필요는 없습니다. 파야드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군요. 그것이 바로 내가 당신을 존경하는 이유입니다. 그는 다시 책임자를 향해 돌아섰어요. 김영수 선생님의 관용 덕분에 당신들은 해고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심각한 경고와 함께 특별 교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방문객들에게 존중과 정중함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책임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왕자님. 그리고 김영수 선생님, 깊이 사과드립니다. 김영수를 무시했던 직원들은 한 명씩 앞으로 나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 저희의 무례한 행동을 용서해 주십시오. 김영수는 그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었으니 앞으로 더 나아지길 바랍니다. 직원들은 감사의 표정으로 물러섰어요. 그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직업적 실수를 넘어 인생의 중요한 교훈이 되었을 것입니다. 파야드는 김영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당신의 관용은 여전히 나를 감동시킵니다. 그날 불길 속에서 나를 구했을 때도 당신은 그저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고 말했죠.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공항 총책임자가 다시 한번 앞으로 나섰어요. 왕자님, 김영수 선생님의 입국 절차를 즉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직원들에게 특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파야드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일 아침 당신은 공항 운영에 관한 전체 보고서를 내 사무실로 가져오십시오. 우리는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총책임자의 얼굴이 다시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네, 왕자님.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파야드는 다시 김영수를 향해 미소 지었어요. 자, 이제 입국 절차를 마무리합시다. 그리고 당신의 손자를 만나러 가시지요. 직원들은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몇 분 전만 해도 김영수에게 냉담했던 그들이 이제는 최대한의 존중을 보이며 서둘러 입국 절차를 진행했어요. 스탬프가 여권에 찍히는 소리와 함께 김영수는 마침내 사우디아라비아에 공식적으로 입국했습니다. 모든 짐은 특별 처리되어 이미 출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공손하게 말했어요. 파야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도 되겠군요. 그들이 입국장을 떠나려 할 때 파야드는 다시 한번 모든 직원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어요. 오늘 일어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가치를 지키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방문객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특히 김영수 선생님과 같은 분들은 더욱 그러합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그의 말을 경청했어요. 그들의 표정에서는 깊은 반성과 함께 교훈을 얻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영수는 파야드의 단호한 태도에 감동받았어요. 과거에도 그는 정의롭고 올바른 사람이었지만 이제 그 성품이 더욱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파야드 왕자님,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수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파야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수, 당신은 내 목숨의 은인입니다.
그 은혜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파야드와 김영수가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도착장에서는 또 다른 소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태민이 공항 관계자들과 열띤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에는 걱정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어디 계신지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미 2시간 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민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그때 태민의 시선이 입국장에서 나오는 할아버지와 파야드 일행에게 닿았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잠시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할아버지, 태민이 외쳤습니다. 그는 김영수에게 달려가 꼭 안았어요.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김영수는 손자를 보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 괜찮다, 태민아. 파야드 왕자님 덕분에 모든 게 해결됐어. 태민은 그제야 할아버지 옆에 서 있는 노인이 누구인지 알아차렸어요. 그는 즉시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왕자님,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뵙게 되다니. 저희 할아버지를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파야드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당신의 할아버지는 나에게 특별한 분입니다. 그는 나의 목숨의 은인이자 오랜 친구죠. 태민은 놀란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할아버지가 과거 사우디에서 일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고위 인사와 깊은 인연이 있다는 사실은 처음 알게 된 것이었어요. 파야드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공항 도착장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일부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너무 번잡하군요. 좀 더 조용한 곳으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는 손짓을 했고 즉시 경호원들이 움직여 그들 주변에 안전한 공간을 만들었어요. 공항 관리자들도 급히 달려와 그들을 VIP 라운지로 안내했습니다. 라운지 안으로 들어서자 갑자기 고요함이 찾아왔어요. 넓고 호화로운 공간에는 편안한 소파와 다과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활주로가 내려다 보였죠. 이제 좀 더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군요. 파야드가 말했어요. 그는 김영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의 손자를 직접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그는 우리 금융권에서 탁월한 인재로 알려져 있죠. 태민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과찬이십니다, 왕자님. 파야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과찬이 아닙니다. 당신의 혁신적인 프로젝트들은 우리 금융 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당신의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만해요. 김영수는 태민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는 손자의 성공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태민 씨, 파야드가 계속 말했어요. 오늘 당신의 할아버지께서 공항에서 불쾌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입국 심사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죠. 태민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왕자님. 제가 미리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파야드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중단시켰어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시스템의 문제였죠. 그리고 이미 바로잡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라운지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어요. 공항 총책임자가 긴장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왕자님, 입국심사 담당 부서장이 김영수 선생님께 직접 사과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파야드는 김영수를 바라보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김영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곧 중년의 남성이 라운지로 들어왔어요. 그는 공식 제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매우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김영수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김영수 선생님, 저는 리야드 국제공항 입국심사부서장 압둘라
R-파이즈입니다. 오늘 저희 직원들이 선생님께 보인 무례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는 저희 공항의 가치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손님 접대 전통에 어긋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깊이 한 번 더 허리를 숙이고 계속 말했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는 모든 직원들에게 특별 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특히 노인분들과 언어 장벽이 있는 방문객들을 어떻게 존중하고 도와드려야 하는지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김영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알파이즈 씨. 당신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입니다.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이죠. 부서장은 감사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어깨에서 긴장이 조금 풀리는 듯 했어요. 선생님의 너그러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번 일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파야드가 부서장을 향해 말했어요. 알파이즈, 내일 아침 나의 사무실로 직접 보고하십시오. 이번 일에 관한 자세한 조사와 함께 앞으로의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네, 왕자님.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서장은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이고 라운지를 나갔어요. 그가 나간 후 파야드는 김영수와 태민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자, 이제 불쾌한 일들은 뒤로하고 앞으로의 즐거운 시간을 생각합시다. 영수, 당신과 당신의 손자를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김영수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파야드를 바라보았어요. 어떤 계획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파야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저녁 왕궁에서 당신을 위한 환영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50년 만의 재회를 축하하는 자리죠. 그리고 내일은 당신에게 특별한 곳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건설 현장이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말입니다. 태민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왕궁 초대라니. 정말 영광입니다, 왕자님. 파야드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영광은 오히려 나에게 있습니다. 당신의 할아버지는 나의 목숨을 구해주신 분입니다. 그분을 위한 환대는 당연한 것이죠. 그때 김영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파야드 왕자님, 제가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파야드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김영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오늘 공항에서 저를 부당하게 대했던 직원들, 그들에게 너무 가혹한 처벌을 내리지 말아주세요. 그들도 각자의 가정이 있을 테니까요. 파야드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어요. 당신은 여전히 그 마음을 간직하고 계시군요. 그 넓은 마음이 바로 내가 당신을 존경하는 이유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말씀대로 그들에게는 교육의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태민은 할아버지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어요. 항상 온화하고 자상했던 할아버지가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과 깊은 인연이 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태민이 감탄했어요. 김영수는 쑥스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별로 대단한 일은 아니란다. 그저 사람으로서 당연한 마음가짐이지. 파야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그러한 마음가짐이 진정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다 함께 왕궁으로 가시지요. 오랜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라운지를 나서려 할 때 공항 직원들이 줄지어 서서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존경과 경외감이 가득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무시당했던 노인이 이제는 왕족의 귀빈으로 대접받고 있었죠. 김영수는 그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었어요. 그의 마음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이 모두에게 소중한 교훈이 되기를 바랐죠. 그들은 왕실 차량으로 향했습니다. 차량 행렬이 공항을 빠져나가는 동안 모든 교통은 일시적으로 통제되었어요. 이것은 파야드 왕자의 위상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차 안에서 파야드는 김영수와 태민에게 리야드의 변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풍경은 김영수가 50년 전에 알았던 그 도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말 놀랍군요. 김영수가 감탄했어요. 제가 있을 때는 대부분 모래와 낮은 건물들 뿐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현대적인 도시가 되었군요. 파야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있죠. 바로 우리의 가치와 전통, 그리고 우정의 소중함입니다. 태미는 공항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여전히 생각하고 있었어요. 왕자님, 할아버지께서 어떻게 연락을 드릴 수 있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파야드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것은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당신의 할아버지에게 준 약속이죠.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나에게 연락하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할아버지는 오늘까지 단 한 번도 그 약속을 사용한 적이 없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분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김영수는 겸손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을 뿐입니다. 차량이 도시를 가로지르는 동안 세 사람은 과거와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파야드는 김영수에게 사우디의 발전 과정을, 김영수는 파야드에게 한국으로 돌아간 후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태미는 할아버지와 파야드 왕자의 대화를 들으며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목격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마침내 차량이 왕궁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웅장한 문과 아름다운 정원이 그들을 맞이했어요. 김영수와 태민은 그 광경에 압도되었습니다. 우와! 태민이 감탄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네요. 파야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알 야마마 궁전입니다. 당신들은 오늘부터 며칠 동안 이곳의 귀빈으로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차에서 내리자 수십 명의 궁전 직원들이 줄지어 서서 환영했어요. 모두가 깊이 허리를 숙이며 최고의 예우를 보였습니다. 환영합니다. 김영수 선생님, 태민 선생님. 관리인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편안히 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수는 이 모든 상황이 마치 꿈만 같았어요. 아침에 공항에서 거부당했던 그가 이제는 왕궁의 귀빈으로 대접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파야드를 바라보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어요. 파야드 왕자님, 이런 환대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파야드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수. 이것은 당신에게 드리는 나의 작은 선물일 뿐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주신 선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들은 함께 궁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50년 만의 재회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어요.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는 더욱 깊고 의미 있는 순간들로 가득할 것이었습니다. 왕궁의 웅장한 연회장에는 특별한 만찬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사우디 전통 요리와 한국 음식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파야드는 김영수와 태민을 주빈석으로 안내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파야드가 모인 귀빈들에게 말했어요. 50년 전의 인연이 다시 이어진 날이죠.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분은 김영수 선생님이십니다. 나의 목숨의 은인이자 진정한 영웅입니다. 연회장에 모인 사람들은 깊은 존경의 눈빛으로 김영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태미는 할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어요. 파야드가 잔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1980년 여름 리야드 동부 건설 현장에서의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죽이며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갑작스러운 폭발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나는 건물 안쪽에 갇혔죠. 연기가 너무 심해 방향을 알 수 없었고 산소는 점점 부족해졌습니다. 불길은 빠르게 번졌고 건물 구조는 곧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파야드는 잠시 과거의 기억에 잠겼다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구조대는 불길이 너무 강해 더 이상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두가 포기했을 그때 한 한국인 남성이 단호한 표정으로 나섰습니다. 파야드의 시선이 김영수를 향했어요. 그가 바로 김영수 선생님이었죠. 그는 당시 한국 건설회사의 안전 담당자였지만 그 전에 한국 육군 특수부대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군사 훈련과 경험이 그날 많은 생명을 구했죠. 태미는 놀란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사실은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그 훈련이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활용되었다는 것은 처음 알게 되었어요. 파야드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김영수 선생님은 특수작전에서 사용하는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그는 두꺼운 담요를 물에 적셔 몸을 감싸고 산소 마스크를 착용한 뒤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죠. 주변 사람들이 만류했지만 그의 결단력은 확고했습니다. 김영수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는 특수부대에서 배운 위기 대응 훈련과 구조 기술을 모두 동원했었죠. 그는 연기와 불길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았습니다. 파야드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특수부대에서 훈련받은 그의 감각과 냉정함이 그날 우리 모두를 구했죠. 그는 건물 안에서 3명의 노동자를 먼저 구출했고 마지막으로 내가 갇혀있던 사무실을 발견했습니다. 파야드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어요. 불과 연기로 가득 찬 공간에서 그는 나를 등에 업고 위험천만한 불길 속을 헤쳐나왔습니다. 건물 일부가 무너지기 시작했지만 그의 빠른 판단력과 행동력 덕분에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탈출할 수 있었죠.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경이로운 표정으로 김영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이 누구를 구하는지도 몰랐습니다. 파야드가 계속 말했어요. 그에게 나는 그저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의 용기와 특수부대 훈련이 빚어낸 기적은 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김영수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특수부대에서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말고 동료를 절대 버리지 말라는 원칙을 배웠습니다. 그날은 그저 그 원칙에 따라 행동했을 뿐입니다. 파야드는 미소를 지었어요. 바로 그런 정신과 훈련이 당신을 진정한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당신의 용기와 희생정신, 그리고 책임감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내 삶과 통치 철학의 핵심이 되었죠. 그는 유리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용기와 희생, 그리고 오랜 인연을 축하합니다. 김영수 선생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건배합니다. 모두가 함께 잔을 들어 올렸어요. 김영수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태미는 할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으로 가득 찼어요. 할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특수부대에서의 훈련이 그렇게 중요한 순간에 쓰였다니. 이런 이야기를 왜 자세히 들려주지 않으셨어요? 김영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군에서 배운 것은 언제든 필요한 순간에 쓰일 수 있단다.
그날은 그저 내 훈련이 필요한 순간이었을 뿐이야.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 파야드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의 겸손함이 바로 당신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특수부대 훈련과 용기는 많은 생명을 구했고 나에게 인생의 가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파야드는 김영수와 태민을 왕궁의 테라스로 안내했어요. 그곳에서는 리야드의 아름다운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내일은 당신에게 특별한 장소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파야드가 말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건설 현장이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말이죠. 도시의 중심부가 되었답니다. 김영수는 미소 지었어요. 정말 보고 싶군요. 그때와 지금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파야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우정과 당신의 용기에 대한 나의 존경심이죠. 태미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특수부대의 기술을 실제 상황에서 그렇게 활용하셨다니. 할아버지의 손자라는 것이 자랑스러워요. 김영수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여행은 단순한 재회를 넘어 세대를 이어 가치를 전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어요. 파야드 왕자님, 김영수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파야드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기쁨은 나에게 있습니다. 영수. 당신과 당신의 손자는 언제든 이곳에 환영받는 귀빈입니다. 앞으로는 더 자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세 사람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오랜 세월을 뛰어넘은 깊은 우정의 증표였어요. 다음 날 김영수와 태민은 파야드의 안내로 옛 건설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이제 현대적인 금융지구로 변모해 있었어요. 파야드는 특별히 그날의 화재와 구조 작업에 대한 작은 기념비를 세워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념비는 그날의 영웅들을 기리기 위한 것입니다. 파야드가 말했어요. 특히 당신과 같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서죠. 김영수는 감동을 느꼈어요. 자신의 군사훈련과 경험이 의미 있게 여겨진다는 사실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영수, 당신의 특수부대 정신과 용기는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줍니다. 파야드가 말했어요. 당신과 같은 분들 덕분에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태민은 기념비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멋져요. 할아버지의 특수부대 이야기는 우리 가족의 자랑이 될 거예요. 김영수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어요. 중요한 것은 훈련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훈련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란다. 위기의 순간에 냉정함을 유지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 그것이 특수부대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지. 그들의 사우디 방문은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파야드는 김영수와 태민을 위해 특별한 일정을 준비했어요. 현대적으로 변모한 리야드 도시 투어, 왕실 박물관 방문, 그리고 사막 속 오아시스에서의 전통 축제까지 그들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쌓았습니다. 마지막 날 파야드는 김영수에게 특별한 선물을 전했어요. 그것은 사우디 최고 명예 훈장이었습니다. 이것은 알 샤자아 훈장입니다. 용기라는 뜻이죠.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용기와 전술적 뛰어남을 보인 이에게만 수여되는 명예입니다. 파야드가 설명했어요. 당신의 특수부대 훈련과 용기가 만들어낸 기적에 대한 작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김영수는 깊은 감동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왕자님. 이번에는 영광스럽게 받겠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 공항에는 파야드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배웅하러 나왔습니다. 입국대와는 완전히 다른 환대였어요. 공항 직원들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김영수에게 존경을 표했습니다. 영수, 다음에는 더 오래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파야드가 작별 인사를 전했어요. 당신과 당신의 가족은 언제든 이곳에 환영받습니다. 김영수는 파야드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왕자님. 당신의 우정과 환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동안 김영수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리야드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특수부대에서 배운 기술과 정신이 50년 전 그 순간의 빛을 발하고 그것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지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인생은 참으로 신비로웠습니다. 태미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아버지, 이번 여행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할아버지의 과거와 용기에 대해 알게 되어 더욱 자랑스럽습니다. 김영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행복했다, 태민아.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구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하나로 이어진 소중한 순간이었어. 비행기가 하늘 높이 날아오르며 김영수의 마음은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지갑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내 바라보았어요. 50년 동안 간직해온 그 사진은 이제 단순한 추억이 아닌 특수부대 정신과 새로운 인연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인연이란 참 신비로운 것이구나. 김영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의 눈에는 희망찬 미래를 향한 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